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좋았다가 말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3%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00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의 나스닥은 또 한 번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1.04%나 오르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어제 나스닥과 다우 그리고 S&P가 모두 다 상승한 이유는 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를 한다. 이 소식에 S&P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한국의 야간 선물도 0.60%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침에 시초가부터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지수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속출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였다가 양매도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무려 오늘 4,200억 원이나 던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은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 증시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호재가 터졌는데 환율은 다시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방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국 관련주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내일은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이랑 HLB라던가 기타 제약주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미국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는 오늘 같은 호재가 있는 날에 하락을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달러는 오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을 올려서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 HTS 에러로 인해서 제가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었지만 그게 매도가 처리가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7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난주 주말부터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운 하루가 되었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에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저도 오늘 운 좋게 드디어 익절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2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거두었는데 제가 과연 지난주에 어떤 섹터를 매매를 했을까? 그리고 또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데 그건 영상 중반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5시 4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 어제 또 상승을 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2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달리 훨씬 더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1.04%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그런데 다우하고 나스닥이 어제 또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국을 제외를 시켜줬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서명식이 있는데 서명식이 있기 전에 미국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체해주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을 했고 한국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원 정도 오르면서 장중에는 환율이 내렸다가 장 막판에는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중에 찍어놓은 스크린샷 사진인데 당시에는 환율이 내리고 있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S&P 야간 선물이 내리고 있고 환율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왜 올랐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이 저가 매수세에 오히려 상승을 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정한 환율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율 조작국 중에서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가 해당이 돼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환율 보고서에서는 경제 성장 전망이 악화가 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을 유지한 가장 큰 이유는 재무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기준에 걸려서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뭐 덕분에 환율이 다시 1160원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환율이 저가 매수세에 산 건지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57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유가는 오릅니다. 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석유 수입국 1위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오히려 화해를 할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오히려 내렸죠. 국제 유가가 왜 하락을 했을까 찾아보면은 중동과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가지 포털 사이트 뉴스에도 나왔죠. S-오일 7일째 하락, 이란발 이슈가 해제돼도 계속 내린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거래 일수로 따지면은 일주일 그리고 일반 일수로 따지면은 약 9일 정도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흥구석유라던가 한국석유 위에서 잡으신 분들 정말 끝장났죠.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협상 서명식을 하든 뭘 하든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한국석유라던가 흥구석유. 또 이란에서 뭐 드론 날려가지고 뭐 사우디의 유조선을 뭐 격파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슈로 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소멸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이 뭐 낙폭 과대다 해서 이런데 여러분 이평선 매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종목에서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지수도 그렇게 지금 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목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1%가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0.84% 내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식이 뭐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은 1.38% 상승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죠. 이것 때문에 오늘 애플 관련주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죠.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52주 신고가를 가든 말든 올리 마이웨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그런 레이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한 적이 거의 없다가 오늘 상승 좀 하나 했더니 3% 오르고 플러스 0.96%로 마감이 돼서 위에서 잡았으면 오늘 그냥 하락. 손실봤을 확률이 높고 오히려 LG 이노텍 52주 신고가를 달리다가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마이너스 1.95로 약간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이 내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막 애플 관련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52주 신고가를 찍은 애플 보고 오늘 애플 관련주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특히 반도체 중에서 요 휴대폰 관련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 이 세분화별로 나온 리포트들을 보시면 그런데 그 덕분에 KH바텍부터 시작을 해서 요 휴대폰 관련주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라고 치면은 애플도 같이 합쳐져 있죠. 우린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iOS니까 우린 실적이 다를 거야. 그게 아니라 휴대폰 섹터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은 상승폭이 별로 없고 저조하죠.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아이폰으로 놔두면은
마이너스고, 폴더블 폰이라던가 이런 것도 마이너스고, 그나마 갤럭시 부품 중에서 오늘 요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아침에 뿅 하고 떠가지고 얘 때문에 그냥 섹터 전체가 상승으로 보이는 거지, 요 밑에 보시면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 그리고 또 섹터별 말고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하락이 678 종목, 상승이 542 종목,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426 종목, 하락이 390 종목인데, 여러분 이거를 아침에 시초가에 잡았어 봐요.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 보시면은 상승이 훨씬 많은데, 위에서 샀으면은 그냥 물려버렸을 종목들이 오늘 너무 많았어요. 특히 휴대폰 관련주, KH바텍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좀 안 좋더군요, 그쪽 섹터는.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50을 찍고 바로 내려왔는데, 코스피는 오늘 시초가가 얼마죠? 시초가를 보시면은 0.62%나 상승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물론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60%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기간의 대량 매도, 기간의 대량 매도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힘을 별로 못 썼습니다. 코스피 4,200억 원이나 기간이 팔았는데, 야, 얘네 진짜 언제 사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어제도 말하고 오늘도 말하고 지금 매주 말하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를 2020년 들어서 산 적이 없죠. 고기 산적처럼 산 적이 없어요. 산 적도 없고, 그 중에서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지수를 방어해줬던 애들이 계속 팔고 있고, 지금 금융투자는 2조 6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얘네가 매수를 3조 5천억 원을 했는데, 앞으로 1조만 팔면은 지난번에 샀던 거 다 파는 건데, 다 팔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코스닥은 더 심각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0.98까지 올랐다가 그냥 싹 빼버려가지고 장중에 변동성이 1%였는데, 야, 난 오늘 무슨 난리 난 줄 알았어. 아침에 이렇게 쫙 올렸다가 바로 마이너스까지 전환해서 마이너스 0.2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와, 오늘 진짜 코스닥,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외국인이 꼬시고 너무 많이 던지더군요.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 보신 분이 있어요? 코스닥 양매수였어요, 양매수. 양매수였는데,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오니까 개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합니다. 매수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 던져버리죠. 1시 딱 넘으니까 다 던지고 개인만 이렇게 홀로 매수. 장막판에 개인만 이렇게 홀로 매수해서 코스닥은 수급이 너무 안 좋고, 이 수급이 안 좋은 거 부작용이 뭔지 알죠? 오늘처럼 그냥 외국인 기관이 조금만 던져도 지수가 그냥 1%가 내려버립니다. 플러스 1%를 만들어놨는데, 플러스 1% 만들 때도 돈이 몇 억이나 들어왔습니까? 1,000억도 안 들었어요. 1,000억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돈 갖다가 이렇게 지수가 오른 건 뭐다? 환율 조작국, 중국의 환율 조작국 이슈가 해체되니까 아침부터서 시초가에 높은 가격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시총이 높은 주식들이 상승 중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조그만한 돈만 들어와도 지수가 그냥 뻥튀기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아니면 HLB 때리셨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이렇게 HLB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제약주 때렸겠죠. 왜? 내일이 바로 JP모건 헬스케어니까. 자, 1월 15일 날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내일 뭔가 이슈 빵 하고 뜨겠지 하면서 지금 3일 연속으로 개인만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HLB라던가 이런 애들 오늘 같은 날 안 갔죠. JP모건에 대해서는 이건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도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이야기했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안 갑니다. 이미 알려진 이슈고, 오히려 내일 재료 소멸로 더 빼버릴 수 있어요. 제약주는 지금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죠? 전기차 혹은 중국 관련주,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주식들로 가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이렇게 이벤트성 종목, 이벤트성 호재 뉴스에 개인들 중에서 지금 이벤트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약주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빨리 섹터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지금 익절 가격이 나오면은 빨리 익절하고 딴 데로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거의 매년 있는 행사인데 그거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이슈가 부각되려면은 제약주가 지금 뭐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흥분할 만한 뉴스가 저 JP모건 헬스케어 말고도 리커창 씨, 중국의 리커창 씨 방한이 이제 잡혔다고 해요. 시진핑 씨가 방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리커창 방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기사 클릭해봤어요? 나 이거 기사 클릭하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기사에 내용이 없어요. 이게 끝이야. 리커창 방한 예정. 그리고 나 이거 뭐 무슨 제목만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기사의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 매딜날 방한을 해가지고 누구랑 만나기로 했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제목만 저렇게 해놓고 속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웃기죠. 그리고 오늘 윙인푸드라던가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이런 애들 그냥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원래는 저런 뉴스 나오면 오늘 펌핑이 더 나와야 되겠지만 내용이 없어요. 기사가 언제 만난다고 뭐하고 뭐 일정도 안 잡혔습니다.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얘 꼬시고 던진다. 얘가 어제 상한가 말았으면 상관을 안 하는데 얘 그냥 이렇게 아침에 꼬시고 던질 것이다 했는데 진짜 꼬시고 던지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1등주가 저렇게 됐으니까 2등주는 더 심각했죠. 2등주 한국화장품 제조는 10% 올리고 플러스 0.95로 마감돼서 얘는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9%입니다. 토니모리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에이블 CNC 3, 4등주는 별로 반등도 안 나오고 여기 어제 물렸으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3일 전 영상 다우 나스닥 신고가 또 돌파 한국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질까 이때 말씀드린 게 있었죠. 유안타 증권을 썼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접속을 했는데 계속 브라우저가 접속이 튕기고 알고 보니까 유안타 증권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장 시작 전에는 수익금이 70만 원이었고 장 시작 후에는 수익금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중요한 건 증권사의 서버 오류로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던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당시에 이렇게 유안타 증권에도 전화를 했었고 9시 24분에 HTS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도 이미 내 주식은 내려서 플러스 1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 마이너스 70만 원으로 금요일날 장을 마감을 했었는데 이때 진짜 멘탈이 나갔습니다. 멘탈이 나갔고 저는 증권사를 이날 교체를 했죠. 근데 증권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신용 매매를 했던 그 주식들을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적금 몇 개를 깨고 그걸 전부 현금으로 상환을 했고 저는 화가 나서 NH증권으로 증권사로 옮겼고 월요일이 됐죠. 자, 월요일이 됐는데 지수가 어땠죠? 코스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제 주식도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안 올랐고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는 안 알려드리지만 제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물린 그 종목은 어떤 섹터였을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주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반도체 중에서 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다른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꼬시고 던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왜 아냐? 내가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만 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오히려 내렸죠. 오히려 내렸고 계속 외국인은 꼬시고 팔고 어제 유니테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일주일에 한 번 오르는 주식이라고. 그러면서 이 반도체주가 가려면은 진짜 이벤트가 뭔가 하나 빵 터져야 되는데 오늘 이벤트가 하나 빵 터졌죠. 무슨 이벤트? 중국 환율 조작국 해체. 저는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은 제 주식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좌절스러웠던 게 뭐다? 어제 같은 날에도 주식이 내렸죠. 제 통장 잔고를 어제 찍어놓은 게 있는데 마이너스 40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400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물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큰 돈으로 들어가가지고 1, 2%, 3, 4%만 내려도 마이너스 400만 원이 됐어요.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증권회사에서 접속이 안 되고 튕겨서
내가 수익을 못 챙기는 것 뿐인데 왜 저렇게 손실을 봐야 될까 하면서 어제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예. 그리고 이런 사건이 4년 전에도 한번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저거를 바로 자르고 다시 매매를 하면은 뇌동매매나 충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 두려워져요. 왜 두려워지냐? 또 튕기면 어떡할 텐데. 내가 저거를 복귀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큰 돈으로 해서 손실을 봤으면은 작은 돈으로 한 수십 번 성공해서 다시 복구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더 큰 돈으로 들어가서 복구를 시키느냐 둘 중 하나인데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더 큰 돈으로 해서 빨리 복구시키자. 그러다가 완전히 말아먹었고 예,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1000을 찍어버렸어요. 예,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찍어버려가지고 그 마이너스 1000만 원 찍은 걸 또 복구하니라고 두세 달 또 매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완전 주식 페인이 돼버렸죠. 주식 빼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살도 엄청 찌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생했던 그 시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선뜻 서도 손절이 안 나가더군요. 내가 원칙 매매를 해서 손절을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분명히 플러스였고 내가 익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접속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에 도저히 저걸 자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운 좋게 잘라서 아침에 운 좋게 이렇게 플러스 200만 원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흥분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종목도 보세요. 외국인 매도로 나왔죠? 장 초반에 어땠어요? 10만 주 매수였어요. 10만 주 매수였는데 잠깐 띄워놓고 다 팔아먹고 튀었죠. 자, SFA 반도체 오늘 그냥 다 팔아먹고 또 튀었죠. KC텍 아침에 잠깐 올려놓고 또 기관이 이번에 이쪽에서 다 팔아먹고 튀었죠. 제가 어제도 말을 했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빵빵 띄워놓으면서 다른 주식들, 다른 중소형 반도체를 이렇게 투심을 불어일으키면서 올리는 척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털어먹는 게 요즘 많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저는 아침에 반도체 주식 올랐을 때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았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았고 진짜 내리더군요. 내렸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아침에 올려놨다가 다 빼버렸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까지 올려놨다가 이렇게 쑥 빼버렸는데 하이닉스는 여러분 아직 시멘트가 안 굳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게 하이닉스는 이제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이야. 근데 10만 원을 완벽하게 지지를 해줬나 안 해줬나는 그 다음날 할 수 있다고. 여기서 한 호가, 두 호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이 밑으로 빼버리면 9만 원대예요. 근데 9만 원대인데 이 10만 원이 다시 이 위에서 올라가려면 너무 저항이 심해져서 얘가 한 최소한 이 정도 근처까지 올라간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 다음부터선 10만 원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데 이 첫날에 잠깐 올려놓고 오늘처럼 다시 99,900원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꼬시고 던져버리면 이 위에가 통곡의 벽이 돼버리면서 정말 힘들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외국인이 샀지만 요 금융투자 애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금투에 관한 건 어제 코멘트를 했죠. 지금 어제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신고가인데 삼성전자도 6만 원 딱 돌파시켜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관 애들이 이렇게 먹튀하고 그러는데 일단 외국인이 사줬어도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요쪽은 사주는데 아까 SFA 반도체라던가 유니테스트라던가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라던가 이런 애들처럼 자꾸 다른 쪽 소형주를 팔아버리고 소형주에 있는 그 돈 갖다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사는데 진짜 좀 답답하고 잘 꼬시더군요. 이 AD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먹튀를 했는데 봐봐요. 이렇게 다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상한가를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AD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여기 20% 올랐으면은 얘가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이제 위에서 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상한가를 간 적이 거의 없어요. 2017년도에 한 번 있지 그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적이 아예 없었고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지수가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중간에 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전혀 반대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금요일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요 증권회사 때문에 진짜 밥도 못 먹고 주말 내내 너무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아침 9시부터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러닝머신을 뛰거나 배드민턴만 치거나 계속 운동만 했어요. 도저히 열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딱 수익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난 게, 이 주식을 팔아서 여러분 돈을 빼려면 하루를 쉬어야 되잖아요.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잠깐 들어가가지고 오늘 종가 직전에 한번 팔고 나오자. 종가 직전에 다 팔고 어차피 내일 쉬어버리자. 그리고 지금 수익금이 210만원, 220만원 정도인데 30만원만 더 벌어서 250만원을 채우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적금을 깼다고 하는데, 적금을 비대면 계좌 뭐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은행에 가서 적금을 만들었고, 은행이 되게 멀어요. 가는 데만 한 40분, 왔다 갔다 하면 최소 한 2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예,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적금 만드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데 적금 막 해지하고 뭐하고 지난주에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고, 그런데 이게 현금이잖아요, 현금. 현금이라서 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돈으로 1%만 수익 내도 얼마일까? 2%만 수익 내도 얼마일까? 이렇게 흔들리더군요. 이게 신용이라던가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미수는 쓰면 이틀 안에 팔아야 되니까 딱 들어가서 바로 팔고 나오는데, 이게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좀 오르면은 좀 더 볼까? 이거 한번 스윙으로 가져가 볼까? 이런 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현금을 들고 있던 게 화근이었고, 오늘 너무 또 제가 물량이 많으니까 장이 확 꺾일 때 던질 수가 없더군요. 던질 수가 없고 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제 계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실현 손익이 200만원이 44만원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수익을 난 다음에 다시 수익이 까지니까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또 주체를 못하겠더군요. 지난주에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찼고, 지난주에 아침에 갭이 떴을 때 수익금이 딱 저 정도였어요. 200만원 정도. 근데 200만원 정도였는데 또 200만원만 딱 벌기에는 월요일이 아쉬운 거야. 어제 같은 날 장이 더럽게 좋았는데 저는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왜? 물려있으니까. 근데 내가 물리고 싶어서 물렸어? 아니잖아. 이 증권회사 놈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어제 매매 못한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 적금을 해지했으면 제가 받아야 되는 뭐 있습니까? 이자를 못 받는 거잖아. 이자를 못 받는 거니까 그 이자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왠지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 한 3, 40만 원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이 생각해가지고 했다가 그냥 장이 그냥 중간에 쓱 빠졌죠.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그냥 이쪽에서 그냥 싹 내리꽂고, 코스닥은 그냥 1%대 이렇게 쫙 하락하고 그러는데 돌아버리겠더군요. 돌아버리겠어. 그리고 문제는 뭐다? 내가 금액이 너무 커서 던지려면은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걸 해야 돼. 근데 아까 내가 말을 했죠. 뉴트리는 안 된다고. 뉴트리는 밑에 2주, 22주 이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얘는 오를 것 같은데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장중에 뉴트리를 찍어놨는데, 보세요. 이거 뚫고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뚫고 위로 올라갈 것 같아. 나도 이거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다 뚫어버리면은 이 밑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종목은 패스를 했습니다. 예. 패스를 했고,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랑 내가 팔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냥 딱 살펴봤죠.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다? 현대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녹십자 LS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내렸었죠.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장중에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여기 18,000원 뚫고 이거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얘도 어떻게 됐다? 짠! 다 먹튀하고 튀었죠. 외국인이랑 이런 애들이. 금융투자가. 그래서 오늘 다 좋아 보였던 주식이 그냥 지수가 밀리면서 싹 다 빠져버렸고,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으로 돌변하면서 우리 지수도 그냥 같이 촥 빠져버렸는데, 지금 유럽 증시도 지금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별 수 있나요? 손절을 해야 되겠더군요.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좀 터졌을 때 던지고, 그리고 200만 원에서 내가 170만 원을 손절을 한다고 해서 오늘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그나마 44만 원이라도 건지자 하고 플러스하고 한 손절 약간 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참 씁쓸하더군요. 기분이 참 씁쓸해.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1월 달에 보시면은 NH만 지금 이렇게 찍혀 있어요. 수익금이. 제가 1월 초에 대만에 있었잖아요. 대만 해외에서 100만 원 넘게 수익 본 거면 잘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몇 천을 벌든 2천을 벌든 상관없고 이게 1000만 원으로 매매해서 100만 원 찍었으면 정말 잘한 거거든요. 신용도 안 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찍어 놓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유안타증권 계좌도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수익금이랑 얼추 합치면은 꽤 되거든요. 내가 공기업 다닐 때 우리 회사 부장님보다 더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욕심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해가지고 장중에 제가 매매를 했을 때 분명히 수익 중이었어요. 이게 장중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수익이 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이니까 좀만 더 보자 하다가 그냥 지수 밀리면서 촥 밀리면서 정말 허무하게 제가 그냥 손절하고 이렇게 다 끝나버렸는데 진짜 오늘 진짜 희노애락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는 또 기분이 다운됐고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또 반성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여러분도 자기 그릇에 맞는 금액으로 하세요. 저는 너무 금액을 크게 하니까 손절도 안 되고 익절도 안 되고 진짜 완전히 망가지는데 저는 진짜 뭐 신용을 쓰든 뭘 쓰든 3천만 원 이상으로 절대 매매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게 막 1% 오르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 생각해 보니까 익절도 안 되고 오히려 매매가 꼬이는 거 보니까 하면 안 되겠고 오늘 지수도 빠질 줄 알았고 그리고 종목도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도 잠깐이면 정말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가자 했는데 잠깐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는데 현금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참 아쉽네요. 그리고 뭐 수소차든 뭐든 오늘 다 꼬셨죠? 17%까지 올렸다가 5% 이렇게 딱 해버리고 그냥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0%대로 깨질 만한 종목들이 오늘 너무 많았습니다. 그나마 상한가를 간 게 뭐 화천기계라던가 조국시 테마죠. 삼보산업이 말았고 얘는 못 말았구나. 얘는 그 조국시 테마였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검경 수사권이 이번에 바뀐다고 하면서 오늘 저 삼보산업이랑 화천기계 이런 애들이 급등을 했는데 내가 이런 애들을 때렸어야지가 아니라 이런 애들은 때리면 안 되는 주식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하든 뭐라든 물려도 지금이 실적 발표 기간이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찌라시 띄우거나 혹은 실적 발표 당일날 탈출구를 주겠지 이런 식으로 좀 실적이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적이 엉망이죠. 실적이 엉망이고 삼보산업은 동전주예요. 동전주. 그리고 상패 안 되면 다행이죠. 이런 종목은. 이번에 실적 잘못 나오면 이런 애들 상패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애들 안 때리고 오늘 반도체라던가 뭐 다른 쪽 거래량이 좀 터진 쪽으로 봤는데 증시가 그냥 쫙 밀려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확 내려가는데 진짜 신기루처럼 잠깐 들어왔던 돈이 또 사라지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수익인데 그래도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진짜 뭐 OLED, AP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그렇고 반도체, OLED 뭐 발광 소재 관련 애들은 이렇게 다 띄워놓고 빼버리고 2% 올려놓고 이렇게 빼버리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애들도 전기차 관련 애들도 막 올렸다 빼버리고 그런데 그나마 오늘 뭐 전기차는 우리산업홀딩스가 24% 올랐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밑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터져도 이런 종목은 제가 매매할 수가 없었고 여러분도 이런 거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그 서명식이 다 끝나고 재료 소멸로 다우하고 나스닥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지금 흥분하지 말고 오늘처럼 잘못하면은 빨려 들어가면은 외국인 기관이 던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 진짜 저도 머릿속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었는데 행동이 제가 생각한 거와 전혀 반대가 돼버렸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이클 타이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런 명언이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예, 이런 명언처럼 뚜까 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됐네요. 이게 바로 인생이죠. 여러분도 이것처럼 뚜까 맞지 말고 자기 그릇에 맞는 돈으로 머리에 생각한 대로만 하세요. 몸이 움직인 대로 하지 말고 저처럼 진짜 수익 줬던 거 금방 다 날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중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한 거는 최근에 많이 올랐고 3100을 돌파한 다음에 오늘 또 호재가 터졌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국 지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뭔가 또 호재가 터지면은 뭐 미국처럼 또 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장중에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리커창 방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뭐 리커창이 방안을 한다고 해서 아침부터서 한국 화장품, 그리고 또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에이블 CNC, 그리고 각종 중국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상승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다 하락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방문 일정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좋지만 아까처럼 1등주만 대체적으로 가고 2등주, 3등주는 아침에 잠깐 올랐다 내린 경향이 많으니까 1등주만 노리던가 아니면은 약간 느리지만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고르던가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